시작해 볼 텐데요. 자, 첫 번째 이슈는요. 제가 지금 연속으로 계속 현근택 씨 관련돼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, 오늘도 현근택 출마 예정자라고 해야 되나? 출마 예정자 관련해 갖고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갖고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현근택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. 왜 숨어가지고 이렇게, 아마 지금 윤리감찰 시작했으니까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그냥 조용히 있으려는 것 같은데, 글쎄요,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. 누군가 아마 옆에서, 야, 현근택 나대면 안 돼, 가만히 있어야 돼, 괜히 여기서 막 말하고 다니다가는 괜히 너 나중에 마이너스만 돼, 아마 그러는 사람이 있는지도 있어요.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, 모르겠어요. 뭐가 도움될지 모르겠지만,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JTBC 방송 같은 경우, JTBC에서 너 잤냐? 했던 거,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JTBC가 장난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잤냐가 아니고 너희 같이 사냐? 했는데 사냐를 잤냐라고 그렇게 자막해서 내보낸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문제는 빨리 좀 이슈화 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, 이번에 현근택 관련해 가지고 뭐 성희롱 했다, 설화 있지 않습니까?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이석주라는 인물이죠. 이석주. 지금 현근택 씨가 성희롱 했다고 하는 그 여성분이 누구냐면 그 이석주의 수행 비서란 말이에요. 이석주하고 오랫동안 같이 활동했던 여성분한테 술자리에서 현근택이 너희 부부냐? 너희 같이 사냐? 그거 했다는 거 아니야. 그걸 가지고 여자분이 뭐 쇼크를 받아갖고 뭐 충격받았다, 그래서 전화도 안 받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고 있다가 이젠 그런 내용을 JTBC에 지난 9일날 제보해가지고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. 근데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그 수행비서가 수행했던 정치인 그 이석주가 있단 말이에요.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번 선거에서 성남 중원에 지금 나오려고 하는 예비 후보자 중에 한 명이에요. 지금 성남 중원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현근택 변호사가 있고요. 그리고 조광주 전 도의원이 있고요. 윤창근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말한 이석주 씨가 있단 말이에요. 이 사람들이, 이 네 명이 지금 예비 후보입니다. 그 사람 중에서 이제 경쟁해가지고, 야, 이 사람들하고 윤영찬이 같이 경쟁하는 거죠. 근데 다 아시다시피 가장 유력한 사람은 현근택. 지금 분위기는 거의 현근택이 국회의원 된 분위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윤영찬이 도망가는 거예요. 어차피 경선에서 내가 안 되겠구나, 탈당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9일날 현근택 무슨 성희롱 논란이라고 하면서 JTBC가 단독 보도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 과정도 현근택 이야기 들어보면 되게 재밌죠. 뭐냐면은 송년회에서 본인이 말실수를 했다는 거야. 근데 본인은 기억을 못해. 기억을 못하는데 술 먹고 다음날 그 이석주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? 연락이 왔어요. 그러면서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본인의 수행비서 B씨가 화가 났으니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현근택이 그때 가서야 자기는 기억도 안 나.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현근택이 가장 문제입니다. 왜냐면 왜 기억이 안 날 만큼 술을 먹었냐는 거예요. 정치인이 선거 4개월 앞두고 본인이 그렇게 술을 안 마셨으면 이 이석주 씨가 너 어저께 이런 말실수했어 했을 때, 아, 무슨 소리야, 내가 그런 말 언제 했어 할 수 있을 텐데, 현근택은 본인도 술 먹고 필름이 끊겼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신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이석주 씨가
하는 말 다 듣는 거죠, 그냥. 그래가지고 사과하라고 하니까 또 본인이 지금 괜히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잖아요.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안 받아. 그러니까 이석주 씨가 문자로 사과 보내라. 그래서 문자로 사과 보냈어요. 결국 그 사과했던 내용이 그대로 JTBC에 들어간 거죠. 이 문자가 나옴으로써 아, 현근택 본인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구나.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. 페이스북에도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것도 왜 올렸냐? 이석주 씨가 사과문 올리라고 했다는 거죠. 사과문 올리면 내가 B 씨를 설득해서 해결할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올린 거예요. 그런데 해결됐습니까? 그냥 아무것도 안 됐죠. 아무것도 안 됐어요. 그래서 현근택 씨가 주변에 같이 술 먹던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? 내가 그런 말 했냐고.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잤냐라는 말 못 들었고 심지어 부부냐? 같이 사냐? 이런 말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? 8일날 이석주 씨가 현근택 씨한테 와갖고 뭐라고 하냐? 불출마 요구했다는 거죠. 불출마 요구해라. 불출마해라.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현근택이 대답을 안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JTBC에서 이 내용을 보도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얼마나 뭔가가 좀 이상하잖아요. 응? 저는 기본적으로 현근택이라는 사람이 술을 먹고 실수한 거 잘못이죠. 그런데 그게 두 성인한테 너희 부부야? 같이 살아? 그렇게 말 한마디 한 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잘못인가?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성인 지감수성이 너무 낮아갖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기분 나쁠 수 있지. 기분 나쁘면 이거 가지고 내가 기분 나쁘다 욕하면 되는 거예요. 그냥 본인은 또 사과하잖아.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이게 대단한 거야 그렇게? 이게 이 정도로 막 방송국에 보도해가지고 한 정치인의 정치 인생을 막 끝내고 지금 유력 후보한테 불출마하라고 할 정도로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문제입니까 이게? 사실 이 문제에는요 성희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도 웃겨요.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제가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을 좀 보다 보니까 또 하나 참 이상한 게 등장을 했어요.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현근택이 불출마하면은 과연 누가 가장 이걸로 인한 혜택을 얻을까? 이석주 말대로 현근택 너 불출마해 했을 때, 그래서 현근택이 불출마했을 때 그 이득을 가장 크게 보는 게 누굴까? 유정찬인가요? 현근택만 안 나오면 유정찬 당선되는 겁니까?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미 당 내에서 지지자들이 유정찬에 대한 분노와 이런 비호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누가 딴 사람이 나와도 유정찬은 경선에서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. 더군다나 이번에 유정찬이 탈당하려고 하다가 현근택을 보고 다시 주저앉은 거 아니에요.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. 이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비열하고 정말 저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이번에 현근택이 혹시 불출마하더라도 그 혜택이 유정찬한테 돌아갈 거라고 생각 안 해요. 그럼 누구한테 돌아가느냐? 지금 예비 후보들 중에 누군가에게 돌아가겠죠. 예비 후보들 중에. 그럼 예비 후보들 중에 누구한테 들어갈까? 그게 이석주인가? 그건 모르죠. 제가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기사가 나오냐? 그 지역에서는 꽤 뉴스가 몇 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몰랐어요. 요번에 알았어. 작년 11월 말에 성남 중원 출마 예정자 중에서 현근택을 제외하고 조광주, 윤창군, 이석근 그 세 후보는 이미 단일화를 했더라고요. 단일화. 물론 아직 단일화 누구로 했는지 결정은 안 났어요. 원래 기억은 12월 안에 룰을 정해서 셋 중에 한 명을 밀어주는 걸로
하기로 했거든요. 근데 아직은 그런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요. 근데 3명은 우선 1명으로 단일화를 결정을 난 거예요. 그럼 무슨 말이냐? 형근택이 낙마하면요, 이 3명에서 단일화된 사람이요,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. 아주 높아요. 그럼 이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형근택이 요번에 정말 실수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한 게, 이게 정말 그냥 형근택 개인이 우발적으로 실수해서 나온 게 맞아? 정말 이 과정 가운데 뭔가 불순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야?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저는 여전히 이 이석주라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고 있어요. 형근택한테 전화해가지고 문자로 사과하라고 한 것부터 시작해갖고, 왜 사과를 문자로 하라고 해? 만약에 진짜로 사과를 하려면 문자로 하는 게 아니죠. 만나서 해야지. 그렇지 않습니까? 오히려 본인이 진짜로 자기 수행 비서가 모욕감을 느꼈어. 그래서 사과를 받으려고 그래. 그러면 형근택한테, 야, 너 그냥 문자로 하고 하면 안 돼. 네가 직접 와가지고 직접 고개 숙여서 뭐 무릎 꿇고 사과해.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응?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보통 사과할 때 직접 만나갖고 직접 사과하는 거지. 누가 그냥 대충 문자로 사과하고 끝냅니까? 그거 아니죠. 근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. 그럼 본인이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본인이 그렇게 사과를 하라고 했잖아. 본인 수행 비서고. 그럼 본인이 만나게 주선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먼저 문자로 올려라. 페이스북에 올려라.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. 그래 놓고 불출마 하라고 요구하고, 그게 안 되니까 JTBC에 제보를 해버려? 모르겠어요. 제보를 한 주체가 이석준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련의 과정이 이상하잖아요. 참 이상하다. 정치가 비정하고 무서운 겁니다. 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형근택 씨를 뭐 특별하게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.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연속 다루는 이유는 누구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의 문제가 아니고, 이렇게 뭔가 개운하지 않은, 석연치 않은 이유 때문에 더군다나 이 성희롱이 나는, 그냥 밑도 끝도 따지지 않고 성희롱이라고 하면은 한 사람의 정신세계 끝내버리는 거든.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. 우리가 오랜 시간 계속 저 패밀리들이 주장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뭐 성희롱 공격들, 이건 문제가 많은 거야. 더 이상 그런 거에 놀아나면 안 돼. 이렇게 말했잖아요. 그럼 진짜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들여다봐야지. 이게 진짜 그거 맞아? 성희롱 맞아? 이게 정말로 이렇게 한 정치인이 정치를 끝낼 만큼 문제가 있는 게 맞아?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진짜라면 욕을 해야 되는 거고, 그게 아니라면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, 그 사람이 욕먹을 만큼만 욕먹으면 되는 거예요. 전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는 이게 형근택이 이렇게까지 욕먹을 문제인가 잘 모르겠어요. 우선은 뭐 윤리감찰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겠지만, 저는 우선 이 이석주라는 인물의 행태가 좀 납득이 안 된다. 납득이 안 된다.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형근택을 제외한 조광주, 윤창근, 이석주 후보자들이 이미 단일화된 상태였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근택이 그만두면 결국은 이 단일화 그룹이 그대로 그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.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단일화 단체 중에 누군가, 여기가 다 친명 그룹이에요. 다 친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. 그러면 유승찬하고 붙었을 때 여기가 이길 가능성이 많고요. 성남 중원은 민주당한테 아주 유리한 곳이에요.
그럼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? 현근택만 없으면 이 세 그룹 중에서 단일화된 사람이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현근택이 왜 술자리에서 실수했어. 그 사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외에 뭐가 더 있는 거 아니야?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이제 의심이 든다. 전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.